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니까 일단 근각계수의 관계부터 먼저 적용을 시켜 볼게요. 두근의 합은 자 마이너스 1분의 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두근의 곱도 한번 써보면 그냥 A입니다. 즉 알파와 베타가 A로 표현이 돼요 라는 뜻을 쓴 건데, 이 녀석을 계산을 해봐라, 정리를 해봐라 해볼게요. 알파 베타 하나씩으로 묶어내 볼게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 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액에서 알파 베타 두 개를 빼낸 거라고 얘를 생각을 하면 될 거고, 끝에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요게 18 이렇게 나온대요. 여기까지는 됐나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식 어디에도 A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A를 찾으라며. 그럼 여기 있는 식을 전부 다 A로 바꾸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럼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두 개 곱해보라 그랬으니까 A배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A 플러스 3, 이놈 제곱한 다음에 요거 제곱한 다음에 두 개를 빼라는 거예요. 좀 천천히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된 거고, 여기다가 또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배만 해주면 되니까 4 절대값 A 마이너스 6이 18이다. 이제 A로만 다 바뀐 거예요. 절대값이 붙었지만. 정리 좀 해볼게요. 마이너스 2배 A 절대값 A 플러스 3A. 여기가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완전 제곱 전개부터 해보면 4 절대값 A의 제곱 마이너스 12 절대값 A 플러스 9에다가 마이너스 2A가 붙었고, 차수대로 한번 동류항 정리도 하고 한번 해볼게요. 저거가 좀 불편한데, 일단 4배 절대값 A의 완전 제곱 얘 혼자고요. 마이너스 12 절대값 A랑 얘랑 한 마이너스 8 절대값 A, 그 다음에 A가 붙은 놈이 얘네 둘이 있네요. 플러스 A, 그 다음에 상수는 얘도 하나 있고, 더 없죠. 그 다음에 상수는 9랑 6이랑 하면은 3인데, 그쵸? 얘가 넘으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네. 얘 동류항은 정리가 다 된 거예요. 더 이상 없습니다. 요거 어떻게 해결해 볼까요? 절대값 빠져나가는 걸로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A가 0보다 클 때면 그냥 나가죠.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이런 식이. 절대값이 다 사라졌으니까 동류항 정제를 다시 해보면 마이너스 8A가 아니죠. 두 개 없고 마이너스 7A죠. 자,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2A, A하고 안 되나? 되겠지.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네. 그쵸? 마이너스 10A랑 3A는 이렇게 되니까 2A 플러스 3, A 마이너스 5가 0이라서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나 5가 나오는데 우리의 선제 조건이 양수일 때였습니다. 5는 돼요. 자, 이번에 여기다 똑같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A가 음수일 때로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A가 되긴 하지만 제곱하면 다시 플러스 A 제곱이 돼요. 많이 했던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가고요. 얘도 마이너스 달아주면 플러스로 바뀌면서 2A 제곱. 자, 이제 동류항 정리해보면 6A 제곱이 있고
9a가 있고 마이너스 15가 있는데 다 3을 갖고 있으니까 3은 양면에 나눠줄게요. 그럼 2aa 5, 1인데 마이너스만 잡으면 되는 거고 2a 플러스 5a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거나 1인데 a가 음수일 때만 보고 있으니까 또 하나의 a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됩니다. 그럼 가능한 a들이 두 개인데 곱을 구하라 그랬을 때 둘이 곱하기만 하면 되겠죠. 답이 1번인 거예요, 저거. 네. 좀 까다롭죠, 절대값이 들어가면서.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절대값 뚫고 나오는 계산을 경우에 따라서 해봐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근이 알파 베타인 저식 근각계수의 관계부터 먼저 한번 써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A고 알파 베타가 B예요. 자, 이 밑에 식의 두근은 얘랑 얘래요. 그것도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얘니까 마이너스만 빼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두 근의 곱은 1분의 얘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입니다. 지금 문자 등장한 거 보셔야 돼요. 답지 자꾸 펼치지 마라 이놈 새끼. 알파 베타 등장했고 A, B까지 등장했습니다. 4개가 등장했는데 출제자가 A랑 B만 생각해 달래요. 그럼 알파 베타가 들어간 식은 전부 다 A, B로만 표현을 해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인수분해랑 똑같은 건데 알파 베타 한 개씩을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갖다 넣으면 A, B에 대한 식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알파 베타 대신에 B를 집어넣고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는 뭐 예쁘게 그냥 A, B라고 쓰겠습니다. 얘는 알파 3개, 베타 3개라는 뜻이죠. 어차피 곱하기니까. 이건 지수법칙에 따르면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B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리한 식에 A, B만 있고 식은 2개예요.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얘를 먼저 풀어야죠. 얘는 A가 없이 B만 하나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B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돼요. 조립제법을 써야 돼요. 됐어요. 3단원이었습니다. 당연근 찾아야 되니까 1분의 마이너스 2 중에 약수 중에 하나가, 즉 마이너스의 약수 중에 하나가 근인데 저런 건 암산으로도 되죠. B가 1일 때 근이 맞아요. 자세하게 한번 해봅시다. 3창, 2창, 1창, 상수항 1이 근이 맞았어요. 즉 주어진 식은 B-1, B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는 0이 인수분해가 돼서 처음부터 알았던 것처럼 B1은 실근이 맞고 이걸 0으로 만드는 놈은 안 나와요. 판별식을 써보면 1차항계수의 제곱 마이너스 4배 2차항계수 상수항 1-8 즉 마이너스 7이 판별식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실근이 안 나와요. 여기서는. 그래서 확정 B는 1이고 B가 1이면 A는 2죠. 2의 제곱과 1의 제곱의 합은 이게 답이 5인가요? 네. 손 많이 가죠. 복잡한 문제들 손 많이 갑니다.
알파, 베타가 두 근이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일단은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먼저 씁시다. 두 근의 합은 4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인데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2차 방정식은 1차 항계수와 상수항만 이제 누군지 확인하면 되는데 두 근이 쟤네들이야. 쟤네들의 합, 실제 합은 얘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선 마이너스 1분의 a니까 마이너스 a입니다. 두 근의 곱, 실제 두 근의 곱을 해보면 이렇게 될 텐데 그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는 b가 돼요. 넣어보란 얘기죠. 아까랑 똑같이. 더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더하는 거 통분이 안 돼 있으니까 통분을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곱한 게 통분이죠. 그럼 분자는 누구였을 것이냐?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분모는 누구였을 것인가? 또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분모는 1 플러스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분자는 2가 있고요. 마이너스로 뽑아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저 값들 대입하면 되는데 요거는 아까랑 똑같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액에서 두 개의 알파 베타를 빼면 되죠. 그러면 1 플러스 마이너스 1에다가 4를 더한 4분의 2액에서 요 값은 4니까 16이야. 16에서 마이너스 1을 두 개니까 플러스니까 18을 빼야 돼.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16해서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A 값은 4입니다. 길죠, 계산. 이번엔 곱하는 거니까 그냥 곱하시면 돼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고 그게 B랍니다. 이쪽으로 좀 할게요. 분모는 아까랑 차이가 안 나요. 그죠? 그러니까 4고요. 분자도 전개해 보면 1과 마이너스 알파와 베타들이 있고 플러스 알파 베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4 집어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1은 없어지니까 마사만 남아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B값이 마이너스 1이네요. 답이 이거 맞나요? 단순하고요. 저거 노가다라는 뜻이에요. 도형만 나오면 물어봐. 하여튼 간에 누구야 이건.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법례들이 그림에는 표현이 안 돼 있어서 표현을 좀 해보면 이게 10이고 이게 4고 이게 알파고 베타라네요. 일단 알파 베타 확인 가능해요. 요거 보시면 직각인 건 확인돼요. 뭐? 원주각이 지름이 현이면 원주각은 무조건 90도라는 건 중학교 3학년 때 다 배웁니다. 저건 알고 있고 수선의 발 내렸어요. 요 그림 원 빼고 조 그림만 보면 봐봐. 여기 있는 직각 삼각형은 1개, 2개, 3개 다 닮았어요. 그거 설명 또 안 해도 될 것 같고 일단 첫 번째 식 알파랑 베타랑 합치면 10은 돼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봐봐.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도 닮았을 거야. 몇 대 몇으로? 알파 대 4로. 그건 얘에게서는 4대 베타야. 이쪽에 있는 삼각형을 이렇게 돌려보면 되죠.
그래서 알파 4 얘를 이렇게 돌려본 거야. 그래서 알파 대 4는 4 대 베타랑 똑같아야 돼요. 그럼 내항의 곱이 16이고 외항의 곱이 알파 베타다. 아, 됐나요? 앞에 문제들에선 이걸 알려줬다면 이번 문제에선 도형에서 이걸 찾아서 써라랑 똑같은 거야. 아까는 내가 알려줄 테니까 뭐 이런 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뭔지 이렇게 알려줄 테니까 이번엔 네가 이 도형의 성질을 갖고 찾아서 계산해봐 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이제 이 그림은 쓸모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식은 두 근이 얘야. 그럼 실제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이고 실제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의 b다. 이제 이거 계산하란 뜻이야. 아까랑 똑같은 거 계속해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액에서 2알파 베타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100에서 32를 빼는 거네. 10의 제곱액에서 2배의 16을 빼면 마이너스 a니까 100에서 32 뺀 거는 68. 마이너스 a가 68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68이고 요거는 편하죠. 아까랑 똑같이 지수법칙으로 정리하면 되니까 16의 제곱이야. 근데 16이라는 녀석이 이 4개 있는 거니까 이 8개라 가지고 256이에요. A랑 B를 더해달래. 맞아? 이게 답이 얼마야? 88. 와, 이런 계산을 왜 시키는 거야? 8 맞네요. 188 맞네요. 첫 번째 식의 두 근은 2와 알파고 두 번째 식의 두 근은 마이너스 2와 베타입니다. 각각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써봅시다. 실제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얘고 실제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얘다. 요게 하나가 있는 거고 밑에 식으로 가시면 실제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b-9고 실제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a 플러스 4다. 이걸로 알파랑 베타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a, b, 알파, 베타가 나와 있어요. 4개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알파랑 베타를 알아야 이 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니까 알파랑 베타로 정리를 해달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요게 조금 생각을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정리하면 이제 알파 베타로만 식을 구성할 수 있을까? 어디다가 뭘 대입하면 좋을까? 그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어디다 뭘 하면 좋을까요? 아, 빡쳐. 이것들 진짜 다 죽여버릴 수도 없고. B 대신에 마이너스 2알파라고 써도 되니까 만약에 이렇게 썼다면 이 항을 한번 해볼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A는 이항 하면은 이 5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 A니까 A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알파를 여기다 대입하면 됐죠? 이항하면 알파 마이너스 2베타가 마이너스 1이다. 연립방정식이야. 됐어요. 식 2개, 문자 2개니까 알파 베타 찾을 수는 있겠죠. 오랜만에 대입법 한번 써볼게요.
알파는 2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 대신에 2베타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이 새끼들 정수로 잘 해줬나 모르겠네. 4베타 더하기 베타니까 5베타고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은 플러스 2로 넘어갔을 테니까 베타가 마이너스 1이야. 베타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는 마삼이요. 자, 이 녀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 마삼과 마일이에요. 두근의 합 마사인데 그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1분의 p니까 마이너스 p, p는 4고 두근의 곱 플러스 3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는 q예요. 답이 12에 pq의 곱은 12.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미지수를 너무 많이 준다. 그럼 누구를 뭘로 정리할 거냐. 됐어요. 그리고 곱셈 공식과 같은 것들이나 연립방정식 같은 걸로 풀어야 된다는 거야. 결국은. 자, x의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아까처럼 1차항 계수랑 상수항은 몰라. 여기까지는 됐죠. 저 두 개를 찾으면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지하라는 애는 이 x의 개수인 a를 잘못 보고 풀었다는 얘기는 얘는 이건 제대로 봤다는 얘기고, 은혜야 정신 차려. 그럼 1분의 b, 즉 b 두근의 곱은 제대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근이 3 플러스 루트 3i랑 3 마이너스 루트 3i는 곱으로선 제대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3의 제곱 9에서 루트 3i의 제곱이 마3이죠. b는 12가 맞다는 얘기예요. 나윤이라는 애는 상수항 이걸 잘못 보고 얘를 제대로 봤대. a는 제대로 보고 풀었대.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인 마이너스 a는 얘가 봤던 두 근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7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7의 합은 제대로 본 게 맞아요 라는 뜻이에요. 단순한 겁니다 이건. 마이너스 a는 마8이다. a는 8이라는 겁니다. 원래 2차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0이라는 거예요. 이 답이 맞나요? 근을 구하는 거예요. 귀찮네 진짜. 12쪽에서 8 못 만들어요. 유리수 아닐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근의 공식을 써야 될 확률이 높아요. 2배의 2차항 계수분의 마이너스 1차항 계수. 자, 1차항 계수의 제곱 마이너스 4배 2차항 계수 2니까 안 쓸게요. 12. 여기 물이 문제 좀 있는데 64 마이너스 48이니까 16이니까 4네. 그러면 2분의 마8 마4 2분의 마8 풀4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2요? 답이 뭐야? 맞아? 뭐야 이거? 아주 이건 신박한 멍청이네. 아까 애는 뭐 식을 잘못 보고 풀었다라고 하는데 얘는 근의 공식도 제대로 못 외우고 적용을 시켰다. 누구들 같네. 얘가 계산한 과정에 의해서 한 근이 얘고, 아이고 제대로 쓸 뻔했네. 원래 마이너스 4a인데 이렇게 썼대요. 또 하나의 근은
당연히 얘를 생각하고 구한 거야. 얘는 지금. 그럼 얘가 구한 두 근의 합이 이걸 텐데 그게 얼마다? 실제 합해보면 마사다. 그죠? 그럼 두 근의 곱은 한 근과 얘가 생각했던 한 근과 또 얘가 생각했던 또 하나의 근. 아유 씨발 병신 새끼 씨발 별 그지 같은 걸. 그럼 실제로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0이다. 사실 식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또 다시 잘 보셔야 되는 게 문자는 A, B, C예요. 식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모자르죠? 관계식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 B, C가 이거로 누군지 정확하게 찾는 건 불가능해요. 첫 번째 식부터 정리해 봅시다. 더하기에 분모 똑같아. 그러니까 A로 그냥 통분이 돼 있는 상태에서 켤레야 분자끼리 더해보면 죽겠죠. 이걸 보시면서 마이너스 죽여버리고 4A가 2B니까 하나의 관계식 B 대신엔 2A를 써도 된다입니다. 밑에는 곱이에요. 분모 곱하고요. 분자 켤레야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이제 마이너스 뽑아내는 거 설명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A 제곱분에 B의 제곱 죽으면서 마이너스 AC만 남았고 마이너스 조지고 A 하나 조지고 A분의 C가 12니까 C 대신엔 뭘 써도 된다? 12A를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원래의 식은 AX 제곱 B 대신에 2A를 써도 되고 C 대신에 12A를 써도 되는 식이었던 거야, 쟤는. 그리고 원래 2차 방정식이었기 때문에 A 값은 0이 될 수가 없었던 건데 양변에 0이 아닌 A를 나눠도 전혀 문제가 없죠. 이 녀석의 근이 원래 근이다. 그러면 근의 공식 우린 제대로 써줘라. 마지막에는 2배의 2차항계수분의 마이너스 1차항계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입니다. 빠르게 써볼게요. 4 마이너스 48. 이거 무리수가 허수가 나오네요.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4인데 얘는 마이너스 44예요. 2루트 11i죠. 2가 들어가면 4로 들어가서 44가 됐을 거고 루트 i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4가 되는 거야. 약분 바바박 한 번에 시키면 답이 이건가요? 손 많이 가죠. 대표 문제에서 저 치환하는 케이스들을 봤는데 그걸 한 번 더 꺾어 놓은 거거든요. 역으로 한번 보세요. 2차 방정식 fx가 아니에요. f4x-3이 0이 되게 하는 x값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즉 이 함수에 x 대신에 알파가 들어가거나 베타가 들어가면 0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니까 단순하지만 한번 넣어보면 f4알파-3이 0이 될 수 있다는 거고 f4베타-3이 0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새로운 방정식인 f6x를 0으로 만들려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입력값에 누가 들어가면 f라는 공장에 4알파-3이 들어가면 0이 될 수 있어요. 4베타-3이 들어가면 0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야 할 6x라는 값 대신에 누가 4알파-3이나 4베타-3이 들어갈 수만 있으면 0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f 지우리가 0이다. 그러면 지우리를 집어넣으면 돼. 어찌됐든 간에. 됐어요? f 보정이가 바보다. 그러면은 보정이를 넣으면 바보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문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F4알파 마이너스 3, 요 6x를 4알파 마이너스 3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x가 누구냐? 양변에 6만 나눠주면 되죠. 그러기 위한 x는 누구냐? 역시 양변에 6만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무슨 뜻이냐? 이 함수의 x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 볼게요. 천천히 한 번만 넣어 볼게요. 6 곱하기 x 대신에 6분의 4알파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약분되면서 F4알파 마이너스 3인데 그 값은 누굴까? 무조건 0이라고 아마 선언을 해놨으니까 아까 0이 되는 게 맞다. x 대신에 얘가 들어가면 이 함수의 근이 되는 게 맞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6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은 확정 얘와 얘인데 얘네들의 곱을 구해보래요. 요거 두 개 곱해보래요. 그럼 6분의 4알파 마이너스 3 곱하기 6분의 4베타 마이너스 3을 찾을 수만 있으면 끝난 겁니다. 36분의 전개 한번 해볼게요. 자, 16알파 베타와 마이너스 12알파 마이너스 12베타니까 마이너스 12로 묶고 마삼 곱하면 풀고 넣기만 하면 끝났네. 쟤네들. 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1, 요거 대입만 하면 끝난 겁니다. 36분의 마이너스 16과 마이너스 6 플러스 9 이렇게 되신 거 아니에요. 이게 답이 맞아? 마이너스 22에다가 이렇게 하면 13인데 답이 뭐야? 36분의 마이너스 13. 맞네. 좀 정수로 주지 왜 이렇게 줬어? 네, 원리 한 번만 다시 보세요. 방정식의 식을 찾거나 진짜 방정식을 계산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딱 보면 보이잖아. 저 2차식은 무슨 근을 갖는다?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 x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가 들어가는 근이 돼야 되고 x 대신에 1 마이너스 ci가 i가 붙어있는 녀석들. 허근 두 개가 생기는 거구나. 됐어요. 여기까지. 저 녀석은 실제로 인수분해를 유리수에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진짜로 근을 찾기 위해서 근의 공식을 적용해 봅시다. 2배 2차항계수분의 마이너스 1차항계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이죠. 정리해보면 분모 1이니까 필요 없고요. 플러스 1이고 1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나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9라는 녀석은 1 플러스 마이너스 3i라고 볼 수 있죠. 루트 9에다가 i를 곱한 녀석. 그럼 하나의 근은 1 마이너스 3i고 하나의 근은 1 플러스 3i니까 인수분해 해봅니다. 최고 차항계수가 얼마인? 2분의 1인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얘고 한 근이 얘에게 나오게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럼 요 녀석이 들어가서 0이 되려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i. 그래서 얘가 딱 들어가면 1, 1 없어지고 3, 3 없어지고 근이 될 수 있게. 요 녀석이 들어가면 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건데 누가 A, B, C인가만 잘 살펴보면 되죠. 첫 번째 X 플러스야. X 플러스. 이거 똑같은데 여기 다 똑같은데. C는 확정 누구예요? 3 아니면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근데 출제자가 뭐라 그랬어요? B보다는 C가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가 C가 마 3이 되면 안 되고 풀 3이 돼야지.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B랑 C 중에서 하나는 마 3, 하나는 풀 3인데 B가 더 작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B구나. 여기가 C구나. 그래서 B가 마 3, C가 풀 3. A는 보나마나 할 거 없이 둘 다 뭐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A 마이너스 1인데 왜 1이라고 썼냐?
A1 마이너스 1에다가 B를 한 번 더하고 C를 뭐 또 빼? 마칠이에요 답이? 마지막에 경우의 수 정도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7은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까지만 보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사, 알파 베타는 마칠. 근과 계수의 관계 썼고, 이제 f라는 방정식은 쟤랑은 상관이 없어요. 쟤는 끝났어. 저 위에 있는 놈 끝났고, 새로운 2차 방정식 fx가 있는데 f 알파와 f 베타는 똑같고, 그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다라는 식, 그리고 f1은 2라는 식이 있다. f 알파가 누구지? 이것도 알파는 놈이지. 그죠? 근데 그게 누군지는 너무 잘 알지 않아요? 알파가 근이 아니야. 알파랑 베타는 이 식의 근이지. 선생님 처음 얘기했죠? 처음부터 F랑은 상관이 없어요. 아예 상관이 없어. F랑은. 우리는 요거는 알아요. 마사. 그러면 F 알파가 마사다. 동시에 F 베타도 얼마다? 마사다. 이게 대표 문제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단 말이죠. 방정식이기 위해서는 우변이 0이 돼야 되니까, 은혜야, F 대답하라는 건 아니었고, F 베타 플러스 4도 0이다. 즉, 요 2차 방정식에 x 대신에 알파가 들어가면 0이 된다. 요 2차 방정식에도 x 대신에 베타가 들어가면 0이 된다. 그 2차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구나? 알파 베타구나. 됐어요, 여기까지. 그런 뜻이구나. 그런데 요 식이 보세요. 이 식의 최고 차항계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어. 이 2차 방정식 fx의 최고 차항계수, 2차 항계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몰라서 a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근이 알파와 베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가 바로 fx 플러스 4라는 식이었다는 얘기예요. fx 플러스 4라는 녀석은 최고 차항계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알파가 들어가면 0이 돼야 돼. 베타가 들어가도 0이 돼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fx가 누구냐? 저 플러스 4만 이항해 주면 되는 겁니다. 저 플러스 4가 넘어서 마사. 요게 바로 fx 식이었던 거. a를 몰라. 근데 a 하나를 모르겠어 누군지. 그거 찾는 힌트 줄게 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f1은 1 다 넣어보라는 거예요. 1 집어넣으면은 5-2 7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인데 그 값이 2래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가 2니까 마이너스 2a는 마3 이렇게 되시죠. 그럼 fx라는 식을 이제 정확하게 밝힐 수 있었던 거예요. fx는 정리할 필요 없어요. a 값이 마3이고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7 마4고 정리할 필요 없어요. f 마이너스 2만 찾으면 됩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2만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2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아유 귀찮아. 마이너스 11? 33? 29? 답이 29예요. 네, 대표 문제에서 봤던 케이스들을 조금씩 더 추가해 놓은 거예요. 대표 문제에서 우리가 이런 케이스부터 봤는데 해석을 조금 더 추가를 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2차 방정식이랑 px는 다른 식이에요. 아까랑 똑같은 거야. 저거랑 상관이 없어요. 저걸 px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먼저 쓰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 3이고 알파 베타는 2분의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다.
뭐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근각계수의 관계는 썼습니다. 2차식 px가 있는데 x 대신에 알파를 넣으면 베타가 y 값으로 나오고 x 대신에 베타를 집어넣으면 알파가 y 값으로 나옵니다. 요 뜻이에요. 요 뜻. 그런 거 좋다. 에? 근데 뭐 알파가 들어갔는데 베타랑 관계를 짓고 있을 땐 난리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선생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있었어요. 원칙. 알파와 베타는 알파를 베타로 표현할 수도 있고 베타를 알파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베타는 3-알파라고 써도 됩니다. 그죠? 그럼 베타 대신에 3-알파라고 쓰게 되면 이 2차식을 0으로 만드는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변을 0으로 할 거예요. 아까 그 원칙대로. 그럼 니들만 넘어가.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똑같은 논리로 알파는 3-베타라고 써도 됩니다. 알파 대신에 3-베타를 쓰게 되면 그리고 우변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 이항을 하면 이런 식이 완성이 돼요. 여기 보세요. 아까랑 똑같죠? p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2차식이 있다고 칩시다. 얘 2차식이죠. 거기서 1차항을 더하고 빼거나 상수항을 더하고 빼도 2차식이야. 이 새로운 2차식에 x 대신에 누가 들어가면? 알파가 들어가면 0이 된대. 이 새로운 2차식에 x 대신에 누가 들어가면? 베타가 들어가면 0이 된대. 아, 이 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해석을 할 수 있구나예요. 여기까지는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식은 도대체 누구길래? 역시 최고 차항계수를 몰라? 알아. 이번에는 이 px라는 녀석은요 2x제곱으로 시작해요. 근데 거기서 x를 더하고 3을 빼도 이 차항계수는 2가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두 근이 누구래요? 알파, 베타래요. 근이 알파, 베타의 2차식 쟤인데? 저 위에 있는 쟤인데? 아,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계수가 2네. 이미 2차항 계수가 2네. 그럼 p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란 이 식은 저 녀석 자체가 얘였던 거야. 2차항 계수가 2고 근이 알파, 베타인 즉 얘가 얘인 거예요. 한 번만 다시 쓰면 px 더하기 x 마이너스 3이라는 식과 이 식이 동일한 식이었던 거야. 그럼 px가 누구냐? 야, 너 넘어가. 너 넘어가. 얘였던 거죠. 여기까지 해석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거였어. 한 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이었던 알파, 베타가 섞여서 들어가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걸 알파는 알파로 다 바꿔주고 알파가 들어갈 거면 베타가 들어갈 거면 베타로만 다 바꿔주면 이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px를 구하세요. 그냥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답이 이건가요? 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거 생각 한번 해보실 필요 있어요. 아, 섞여서 알파, 베타가 하나의 2차식에 들어가면 해석이 안 되는구나. 관계식을 이용해서 하나로 바꿔주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알파일 거면 알파만 집어넣고 베타일 거면 베타만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b라는 값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녀석이 허근을 가진다는 건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녀석 하나만 근일 것이냐? 아니죠. 제 혈내 목소수도 무조건 근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유리화가 안 돼 있으니까 저거 유리화 한번 해줍시다. 자, 분모의 혈내를 분자 분모에 곱해주면 복잡하긴 복잡할 거예요. 분모는 2의 제곱 4 마이너스 i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시는 거. 5분의 가 되실 거고
자, 실수 부분부터 봅시다. 2b 있고요. 마이너스 1 있어요. 그죠? 자, 2b 마이너스 1 있고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bi와 마이너스 2i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bi.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얘가 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녀석의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얘도 근이었단 얘기예요. 저놈이 근이면 얘도 근일 수밖에 없죠. 허수 부분 부호가 반대인 저놈이 근이죠. 그럼 실제 근 두 개를 알았어. 얘네들의 합은 안단 말이야.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 근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로는 2입니다. 근데 그걸 실제로 더해보면 당연히 켤레인 허수 두 개 더하면 죽어. 너가 2배가 되는구나. 식 하나에 문자 하나짜리가 될 수 있죠. b는 확보를 할 수 있다. 자, 2 약분하면 1이 5분의 2b-1이면 얘가 5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5분의 5가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b가 확정 얼마구나? 3이구나. b가 3이면 한 근은 5분의 3 들어가면 5 마이너스 5i가 되는 거고 얘는 당연히 켤레로 5분의 5 플러스 5i가 되니까 약분 바바박 시키면 1 마이너스 i와 1 플러스 i였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실제 두 근이 쟤네 둘인 거죠. 선생님 왜 안 끝내고 계시나요? 찾아야죠. 똑같은 방식으로 두 근의 곱 근과 계수의 관계에선 a이고 실제로 두 개를 곱해봐도 똑같이 나와야 돼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i의 제곱 a 값은 2였다는 얘기고 두 개 곱해두면 답이 6인가요? 네, 이렇게요. 두 개 남았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내가 왜 참으라 그래야 돼? 이씨. 자, 근과 계수의 관계 한번 바로 써보기 위해서 한 근이 얘면 당연히 또 다른 한 근은 켤레인 얘였을 거고 근과 계수의 관계의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m 실제로 더하시면 마사 m 값은 4구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n 실제로 두 개를 곱해보면 마이너스 2의 제곱에서 3i의 제곱인 마이너스 9를 빼니까 13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n이 13이니까 n은 마이너스 13이라는 것까지는 확인했어요. 됐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된 사람? 맨날 손을 들어. 이씨. 그럼 m 플러스 n이라는 숫자는 두 개 더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9예요. 자, m 마이너스 n이라는 숫자 여기서 이걸 빼라 그랬으니까 17이에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얘래. 즉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이 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9와 17이라는 거니까 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되겠네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a입니다. 실제 합해보면 8이죠. 근과 계수의 관계의 두 근의 곱은 b입니다. 실제 두 개 곱하라고? 153? 마이너스 153? 그럼 A에서 B를 빼면 더하라는 얘기니까 161? 난쟁이 새끼들 키. 됐죠? 야, 한근이 루트 2 플러스 1이래. 무리수야, 무리수. 유리화는 안 돼 있지만. 그럼 유리화 한번 해볼까요? 자,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을 유리화를 해요.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마이너스 1 곱했어요. 분모는 이제 1이에요. 됐죠? 분자는 1에다 곱했으니까 얘야. 얘가 얘랑 똑같은 숫자야. 그럼 또 다른 한근은 누굴까? 켤레죠. A가 누군지 확보가 되는 거야. 근데 조심하라 그래서 선생님이 유리화 할 때는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아니라 유리수 부분의 부호만 꺾어줘도 유리화는데, 근데 저걸 켤레라고 하진 않아. 켤레 복소수의 원래 개념은 무리수의 부분이나 허수 부분 부호만 반대여야 돼. 다른 게 반대면 안 돼. 다시, 얘는 정확하게 근으로서 이렇게 써주는 게 맞습니다. 됐어요. 같은 숫자지만. 그러면 켤레인 또 다른 한근은 무리수 부분의 부호만 꺾으셔야 돼요. 1을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바꾸면 안 돼. 무리수만 바꿔야 돼. 왜? 근의 공식을 잘 생각해 보면 한 근이 얘면 한 근은 당연히 얘가 되니까 무리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여야 돼. 다른 건 똑같아야 돼. 다른 건. 그래서 이렇게만 딱 해놓고 또 다른 한 근은 루트 2 플러스 1 이러면 안 된다고. 저건 무리수가 똑같고 유리수가 반대인 숫자야. 켤레가 아니야. 보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알파죠. 알파가 얘라는 걸 알았어. 아, 네가 알파구나.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서 문제를 기억하고 약간의 암기도 하고 있는 분은 저 밑에 걸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3번 제곱해서 마사를 곱하고 2번 제곱해서 뭐 하라 그랬어? 무리수나 허수 부분만 남기고 넘기라고. 그래 놓고 이거를 제곱, 세제곱하는 게 맞다고요. 얘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 제곱 플러스, 이게 계산 똑바로 한 거 맞나? 2알파 플러스 1이 이거 제곱하면 2죠. 되시겠어요? 요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라고. 마사 알파로 묶으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가 되고, 여기 읽네. 여기 읽네. 됐어요, 여기까지. 앞에서 했던 문제예요.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는 1이야. 너 1이구나. 그럼 곱해봤자 차수 내리기라 그랬어요. 결국은 알파 플러스 1을 계산하라는 얘기였어요. 알파가 얘거든. 거기다 1만 더해달래. 오케이. 이 답이 뭐야? 섞인 거야. 근각계수의 관계 문제랑 앞에서 저 세제곱, 제곱하는 거, 그 계산하는 방법이 섞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 자꾸 얘기하는 게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들이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약간의 기억과 암기가 있어야 섞어서 뭔가 해볼 수 있어요.